않지만 별로 뭐 초대되지 않은 스토리지만 한번 초대해 주셨으니까 그냥 올리그랜도사이트에 대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좀 이렇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에 앞서서 이미 훌륭한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올리그랜도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뭐 강조하고 새롭게 할 얘기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에스펙트는 에이징하고 어, 좀 디제너러티브한 디지즈에서 올리그랜도사이트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템플에 왔을 때 여기서 저를 하이한 곳이 그 Pediatric Research Center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어, 그 영한 에이주에서의 인저리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바랬는데 에이징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단 조금이라도 데이터를 좀 모아보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게 아직도 아직 퍼블리시 않는 게 많지만 지금 좀 한번 이 필드에서 그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올리브랜드 사이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와인 메러를 봤을 때 와인 메러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대부분의 셀들은 올리그랜드사이트죠. 그 와인 메러를 관통하고 있는 엑선 본드를 올리그랜드사이트이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타트리 컨덕션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엑선 그 뉴런 투 뉴런 커넥티비티를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잘 오거나이즈 해주시는 그런 셀 파퓰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10년, 10여 년 동안에 이 필드에서의 뭐 중요한 발견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제 느낌에서 보자면은 올리그랜드사이트는 그런 리피드 인슐레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볼릭 서포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발견이 이미 이제 10년 전쯤 됐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발견이 저를 굉장히 트리거를 했는데 이 때문에 사실은 마이엘린과 관련 없는 혹은 마이엘린 그 이상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즈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뭐 누구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마이엘린에 대해서 마이엘린이 왜 데미지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복구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면은 마이엘린 그 외의 펑션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큰 단서가 바로 이제 한 12년 전에 퍼블리시된 두 편의 네이처 페이퍼와 또 제가 했던 페이퍼의 일부의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나고 나니까 어, 아직은 이 데이터에 얼마나 그 강력한 그 시그니피컨스가 있는지는 아직 저는 좀 퀘스천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다른 연구자 그룹에 의해서도 어, 그 포타슘 채널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있는 포타슘 채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에스트로사이트이 포타슘 아이온 호미오스테시스에 중요할 거라는 건 잘 알려져 있었지만 올리고랜드사이트이 또 중요하다는 것은 1918년, 18년, 아니, 2018년, 2019년에 또 두 그룹에 의해서 이제 또 보고가 됐고요. 또 제 관점에서는 다른 펑션, 예를 들어서 페리틴을 시크릿하고 이것이 안티옥사이던트 디펜스 메커니즘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연구를 보인 그런 연구들이 있죠.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데미지가 있을 때 빨리 마이엘린 복구를 해야지 그 뉴로널 리스토레이션에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일단 이 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 올리고덴드로제네시스와 리마일레이션이 빨리 일어나는가를 찾는 그 케미칼을 클리메스틴을 이용하는 조나첸 그룹에서 혹은 또 그 포머 포스닥 그룹에서 많이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이현경 교수님하고 김정희 교수님도 많이 얘기해 주신 그 activity dependent myelination 이제 빅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그 activity dependent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마이엘리네이션이 사실은 어, 또 다른 종류의 뉴로널 혹은 뉴럴 플라스티시티 메커니즘이다 하는 것이 이미 점점점 받아들여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그쪽 얘기로 하면은 이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 밖에도 더 많은 메커니즘들이 좀 보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보려고 하는 컨텍스트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경쟁도 많이 느끼고 사실 너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짧아서 사실은 언제 한번 리뷰 페이퍼를 써서 이걸 좀 업데이트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그렇다면 이제 디지즈에서 왜 중요한가? 이제 컨셉으로는 일단 셀 자체가 사실 어떤 인조리가 일어나면 굉장히 벌러러블합니다. 사실 인조리만 없으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오랫동안 서바이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퍼는 그냥 라이프롱 서바이벌, 사실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페인 매핑을 해보니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제법 오래 살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메케니컬 인주리가 들어오거나 스트레스가 오면은 제법 잘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올드한 올리그랜도사이트이 뭐 벌러러블할지 혹은 영한 셀이 더 벌러러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제가 관 모든 실험 모델에서는 영한 브레인에서 올리그랜도사이트이 더 벌러러블해요. 어,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가 안타인투이티브한데 그거는 모든 셀이 갖고 있는 그 안타이 에포프토틱한 메커니즘이 에이지 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디지즈는 이 마이엘린이 주요 타겟이죠. 그래서 오로이면 어택을 받는 셀 파퓰레이션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연구는 굳이 제가 가서 기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피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보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본 것은 어, 많은 디지즈에서 white matter deficits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abnormality는 MS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케니컬 인저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CNS 디소더에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이엘린뿐만 아니라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디스펑션이 디파인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그냥 패시브한 빅팀이 아니라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디스펑션은 disease progression의 한 중요한 팩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디스펑션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또 그것을 인터빈 할 수 있는 인터벤션 해서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막거나 혹은 슬로우 다운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 속에서 이제 제 스터디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우리가 볼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봐야 될 셀 파이프레이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로제니럽니다. 모든 뉴로사이언스에서 올리고덴스 프로제니터는 그냥 early development에 잠깐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뭐 우리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OPC는 우리 평생 동안에 우리 브레인에 굉장히 어번던트한 숫자를 갖고 있는 셀이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올리고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이러한 레저버가 있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리플레니시먼트를 할 수 있는 셀 파퓰레이션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건 맞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같은 마우스에 어, 그 OPC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 피처를 좋아하는 이유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Y맷에 이렇게 몰려 있는 셀이지만 OPC는 그야말로 evenly distribution 된 tiled distribution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런 셀 파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넘버와 디스트리뷰션 패턴 때문에 개인적으로 OPC 펑션도 역시 프로제니터 역할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5년 사이에 메이저 그룹에서 OPC 펑션에 대해서 마이엘린하고는 관련 없는 다른 펑션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 추후에도 또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뭐 오늘 스터디는 OPC 얘기는 제가 조금 접고 어, 제가 뭐 OPC를 에벌레이션도 시켜보고 이제 OPC 스페시픽 나우빠서 시켜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제너레이션을 변하는 그런 스터디를 좀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올리고데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OPC를 잠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어번던트하고 그다음 메이저 글리아 파퓰레이션인데 브레인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proliferating 하는 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뉴럴 스템셀에 있는 그 뉴럴 스템셀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리아 파퓰레이션에서 이제 그 셀 디비전 애널리시스 하면은 보일 수 있는 거 BRU나 EDU가 인코퍼레이션 된 셀은 NG2OPC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리액티브 셀입니다. 에스트로사이트뿐만 아니라 올리고덴드로사이트, OPC도 인저리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모포로지컬 체인지도 하고 프롤리퍼레이션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특이한 것이 시냅틱 인풋을 받는 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액티비티 디펜던트 올리고덴드로제네시스에 대한 그 컨셉이 사실은 이제 이스타블리시 됐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파이니어링 디스커버리는 제 그 버스였던 포스닥 멘토였던 드와이트 버거스 랩에서 사실 포닥이었을 당시에 했던 페이퍼가 가장 파이어니어링한 디스커버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셀을 가지고 한동안은 이 셀이 다른 프로제니터 혹은 스템셀, 그러니까 꼭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페이시 아니라 다른 셀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스터디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인비트로에서 컬처를 하다 보면은 OPSC라고 뽑은 셀들이 나중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만들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사이트도 만들고 뉴런도 만들었기 때문에 한 2000년, 지금 한 20년, 15년 전이죠. 사실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이 OPC의 페이스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뿐만 아니라 뉴런도 만들고 에스트로사이트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이머징한 뷰였고 굉장히 센세이셔널 그 관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고요. 제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소한 노멀 에이징이나 노멀 머추레이션에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이제 사실 제가 했던 포스닥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일은 그 크릴 라인이 굉장히 스트롱했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테크니컬 아티팩트하고 실제 OPC 페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좀 찾았기 때문에 OPC가 다른 셀로 될 경우에 주로 올리브랜드 사이트 만들고 만약에 여러분이 크릴락스 페인 매핑으로 OPC, SOSI나 뭐 뉴런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티팩트인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제가 사실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테크니컬 아티팩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인비버 페이스 매핑을 쓰지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 굉장히 리그러스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보인 페이퍼가 이제 제가 했던 그 포닥 때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그 덴드로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이제 OPC를 보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죠. OPC는 이렇게 스텔라이트 쉐입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프로테인 마커와 그다음에 리니에이지 스페시픽한 트랜스크립트 팩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혹은 프리 마이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되었다가 나중에 머추어 혹은 마이엘리네이팅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만들죠. 싱글셀 RNA-seq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디비전을 좀 더 세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헤테로지니어를 보기 위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도 좀 더 다른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마커를 볼 수 있는 그 스테이지를 보면은 일단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알려져 있는 마커는 보시다시피 OPC에는 PDGF5 레셉터나 NG2, 그 다음에 굉장히 트랜지언트한 스텝으로 그 프리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이제 BCAS나 ENPP6나 GALC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안티바디가 잘 워킹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BCAS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머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마이엘리네이션을 만드는 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히스톨로지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보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좀 아티팩트도 많이 있고요. 좀 잘못된 해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하는 그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스터디들이 early stage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디벨롭먼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데미지를 받거나 디마일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제대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지는가 하는 게 대부분의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바뀌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사실 오늘 톡의 주된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진짜 그 트랜스레닝 마우스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MOBP라고 하는 머추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스페시픽한 트랜스레닝 마우스를 GFP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도 포스닥 때 썼고 제가 지금 콜라보레이트 한 랩에도 좀 보내고 했던 건데 저는 이제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가 센터에서 돼서 이걸 가지고 한번 마우스를 볼게요. 이건 이제 P28 마우스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이제
엔트리 포스terior 방향으로 포스terior에서 엔트리를 보는 이제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한 그 그래프예요. 레졸루션이 안 좋아요. 저희가 이제 쓰는 게 이제 5x 오브젝티브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호리존털 뷰를 저는 그동안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와이메러 트랙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optic nerve에서 출발을 했죠. 점점점 벤트럴에서 노즐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 브레인스템이 보이고 이제 미드브레인이 보이면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코퍼스 캘로즘뿐만 아니라 또 히포캠퍼스를 연결하는 히포캠퍼 커미슈어, 핀브리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우스를 써서 사실은 일찍 벌써 포스닥 때 언더그레이지 저기 여러 명이 보면은 자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얼리 그랜저 사이즈의 액큐리 카운팅을 해보자 하는 것을 이제 이것 가지고 한 게 이제 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리 그랜저 사이즈를 히스톨로지로 보기가 사실 사람들이 뭐 CC1을 본다든가 얼릭2를 보는데 얼릭2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리니에이지 마커이기 때문에 사실은 OPC를 좀 더 많이 디텍션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CC1이라고 하는 안티바디를 써서 얼리그랜드사를 보거나 혹은 ASPA 안티바디를 써서 얼리그랜드사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트랜시션이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얼리그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마우스 경우에 이제 콜텍스와 코퍼스 캘로즘의 그 넘버가 굉장히 일찍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일단 크루드하게 보기에는 이제 플라토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알았죠. 이 레벨이 굉장히 크루드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정도까지 보고 사실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 early phase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developmental control에 있어서 genetic 프로그램이 있어서 올리고를 많이 만들어내는 페이즈가 있고 그다음 요즘에 이제 핫 토픽인 activity dependent myelin remodeling 혹은 adaptation 요 중간 스테이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서킷이 왕성하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올리고렌도사이트이 더 추가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레이터 스테이지에 올리고가 더 추가되는 것인가 혹은 loss and replacement가 되는 것 그다음 혹은 어떤 프로퍼티 체인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 관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넘버만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비교적 몇 년 전인데, 아주 간단한 얘기로 남들이 다 보는, 그리고 사실 이제 저의 보스인 드와이트가 맷 랩에서 이제 이미 인비보 이미징으로 올리브 앤드로사이드 넘버 체인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콜텍스는 이미 저의 관심 영역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히포캠퍼스라는 곳을 한번 봤습니다. 남들은 히포캠퍼스가 얼리그레노사에 별로 없는 부위를 별로 이제 관심 갖지 못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히포캠퍼스 한번 올리그레노사의 넘버를 한번 그냥 simply 보자. 이제 이것이 이제 에이징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한 가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히포캠퍼스에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서브 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리널 콜텍스, 엔터라이널 콜텍스에서 뭐 indirect 혹은 direct로 하는 pathway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네 개의 서브 리전을 추주해 가지고 여기에 서브 리전 스페시픽한 얼리고 체인지를 보는 거를 가지고 간단한 스터디를 하나 했어요. 요거는 한 사람이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본 거는 먼저 direct pathway, indirect pathway에 흔히 알고 있는 덴테이 자이러스를 보는데 이왕이면은 힐리우스 리전을 보고 CA4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는 여기 CA3에 이거 스트라툼 루시덤 에어리어를 특별히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A1 리전을 보는데 스트라툼 레디액툼을 보고요. 히포캠퍼스를 딱 보면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넘버가 가장 많은 데가 이 중간에 스트라툼 라크누스 몰레큘러다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일종의 와인메러라고 생각했어요. 히포캠퍼스 안에 와인메러로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해서 네 가지 지역을 일단 봤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얼리 에이지는 다 잘라버리고 관심 있는 거는 한 3개월 때부터 그 부위가 어떻게 올리고가 증가하는가를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SLM 즉 히포캠퍼스 안에서의 와이메러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부위는 변화가 없고 CA4 the Helios region과 CA3 스트라툼 그 루시즘이라고 하는 쪽에 굉장히 샤프하게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재밌네. 그 부위가
age dependent increase가 굉장히 활발한 거죠. 그에 비해서 뭐 흔히 CA1V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3개월부터 12개월 사이의 그 증가분만 보이는 그래프예요. 이제 간단한 이제 카운팅만 가지고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올리고랜드사이트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region specific, different region has different kinetics of gain. 그게 있다는 그런 통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컨펌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은 그럼 마이엘은 어때?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EM을 보진 않았어요. 이 스터디가 단순한 스터디이기 때문에. 근데 흔히 MVP 스테인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MVP 스테이닝은 사실 아티팩тор이 좀 많아요. 안티바디 페네트레이션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보시다시피 CA4 리전이 사실 MVP 스테이닝 잘 되는 부위예요. 근데 1month와 12month에서 얼핏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MOP 마우스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굉장히 파인한 프로세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웨스턴 블롯 하면은 살짝만 변하는 거 보이지만 잘 올리고의 넘버를 본다든가 프로세스의 컴플렉스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올리고랜드 사이트를 어떤 테크닉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러면 오피스의 페임 매핑으로 보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피스 스페시픽한 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오피스를 레이블하고 이게 오피스가 셀 디비전도 할 것이고 디퍼지도 하죠. 그래도 이제 리포트는 계속 발현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크리가 발현되지 않는 셀 스테이지, 즉 올리고 렌더사이트이 되어도 이 리포터 포지티브한 셀은 남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셀의 아이덴티티를 퀀티피케이션하고 디파인하면서 이제 셀 페이스를 보는 건데 그래서 OPC 페임 매핑으로도 보면은 역시 우리가 셀 카운팅한 것처럼 CA4하고 CA3 리전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CA3가 더 왕성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P70 이후에 증가하는 셀 그 에어리어가 역시 CA4하고 CA3였습니다. 지금 제가 페임 매핑을 어떻게 했냐? 트먹스펜을 P70에 주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됐을 때 히포캠퍼스를 봐서 그 히포캠퍼스의 리포터 파시펜 셀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일주일째 봤을 때는 거의 다 오피스예요 아직까지.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면은 많은 셀들이 굉장히 작은 아주 동글동글한 셀로 변했죠. 이제 여기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입니다. 그래서 Fane mapping supports my previous quantification.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oligodendrogenesis continues, 근데 with a different rate in different region. 그거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액티비티를 안 줘도 마우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쓰는 어떤 서킷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서킷에서는 마이엘린 어디션이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 더 이게 그런 어떤 뉴런이 마이엘레이션 되는가는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인데 거기는 이제 그 데이터는 현재까지 제가 복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넘버 체인지를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볼 때, 이제 what about disease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들은 뭐 OPC 카운트 하는데 저는 OPC 카운트는 이제 전 흥미를 잃었어요. 왜냐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OPC proliferation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터디들은 OPC가 proliferation 하면 올리고레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OPC proliferation은 여러 가지의 그 이벤트의 인디렉트한 아웃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리고렌드로사이트의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면은 제가 이제 추주한 디지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MOBP 마우스로 올리고렌드로사이트 넘버를 보면은 이제 대충 그 플렉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 4, 5개월부터. 근데 저희는 아밀로이드 플렉을 별로 잘 못 보겠어요. 6개월이 됐어요. 조금 보입니다. 근데 올리고렌도사인 넘버가 저희가 이제 이때 당시 본 부위는 모터 콜텍스 2, M2를 봐가지고 다 봤는데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또 이 마우스 모델은 그 뉴로널 로스가 없는 걸로 처음에 보고가 된 셀이어서 저희도 이제 뉴엔 카운팅을 해도 뉴런 로스가 없는데 올리고 로스가 먼저 일어납니다. 단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그냥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조금 실망했어요. 확 줄어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올리고의 그 데미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OPC fate 매핑이 아니라 OPC 올리고데նդ로사이트 fate 트레이싱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방법은 이때 당시는 저희가 쓰는 방법은 이제 PLP CREA를 써서 투막시펜을 주면은 the subset of oligodendrocyte이 레이블링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1month age 투막시펜 주고 4개월째, 8개월째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지났을 때는 역시 올리고의 변화가 없습니다. 올리고단드로사이트 자체는 이렇게 포스트 마이토틱 셀이기 때문에 셀 디비전 하지 않죠. 그래서 넘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올리고가 데미지를 받으면 올리고가 줄어드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결과에 의하면 올리고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리고 그 줄어든 정도는 저희가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센시티브하게 디텍션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올리고 카운팅과 올리고 페이트 트레이싱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들 계속 쓸 수 있겠지만 올리고가 새로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는 이벤트와 새로 생기는 이벤트가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잘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게. 그래서 그거 이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OPC 페임 매핑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OPC 페임 매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이resul트가 굉장히 황당해서 사실은 스터디를 중간에 좀 중단했었습니다. 다시 리포터가 좀 좋은 게 들어와서 다시 시작을 한 게 이제 GFP 마우스 라인이 들어온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애덜트 에이지 타목시펜을 주사하고 그리고 다시 10개를 지난 다음에 본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포닥이 올리고 덴드로사이드 그 OPC 페이트레이스를 이렇게 large 에어리어 해가지고 그 퀀티파이 했어요.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했냐면 아밀로이드 플래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클 그려가지고 했더니 그때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냥 노멀한 OPC를 페인 매핑을 했을 때 많은 셀들은 그냥 OPC로 남아 있어요. 콜텍스에서 더더군다나. 하지만 어떤 셀들은 올리고 변합니다. 이때 쓴 올리고 스페시픽 마커는 이제 ASP이고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마우스가 되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리고가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만들어지는 이벤트와 죽는 이벤트가 믹스가 돼 있다. 그야말로 셀 턴오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제 퀀티파이해서 보면은 GFP 셀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 플렉 주변들은 굉장히 늘어나 있고요. 그렇지만 OPC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넘버가 너무 그 하이 피델리티 너무 잘 유지가 되는데 프리 올리고 혹은 머추 올리고가 이게 프리 올리고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밀로이드 플렉이 생긴 주변은 MBP를 스테인하면 네가티브예요. 그래서 이제 MBP로 스테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리고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실 올리고를 카운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카운팅하는 스킬이 테크닉이 별로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MBP를 만들지 않는 올리고가 플렉 주변으로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카운터 인튜티브한 그런 결과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그럼 제가 1년째 봤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오래 기간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데 아직 그 데이터를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엠퍼사이즈 한 거예요. 근데 먼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리마인드 할게. 제가 이런 스터디를 ALS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포닥 때. 근데 그때 사실 OPC 페임 매핑을 하면 이런 결과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시한 스파이널 코드는 OPC 페임 매핑을 하면은 많은 이제 이 GFP 그 리포터 파시반 셀들이 얼리고도 좀 만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OPC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SOD 마우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ALS 마우스 모델을 쓰면은 모터 뉴런이 디제너레이션 한 근처에 굉장히 많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새로 생겨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스페시픽 페이트레이션 하면 올리고가 죽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미 올리고의 죽음과 올리고의 신생과 죽음과 신생이 같은 장소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죠. 그때도. 그렇지만 이미 모론 뉴런이 죽었기 때문에
마이엘리네이션은 굉장히 석세스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페이퍼가 나갔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때 왜 알츠하이머 스터디를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진행됐던 것같습니다. ALS 마우스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서 저희가 페인 매핑을 한 3개월만 해도 차이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알츠하이머 마우스는 어느 시점에 얼리 OPC를 레이블하는지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오래 기다리냐에 따라서 사실 이 이벤트를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리고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보려고 해서 사실은 올리고를 저희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스트업하는 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퍼블리시를 이제 한 6년 전에 했는데 어, P10이라고 하는 튜머 서프레신이죠. 이걸 쓸 수는 없어요. 대신 이걸 하면은 mTOR 시그널링이 OPC에서 증가돼요. 올리고에서 증가되면 마이엘린 티크니스가 틀어나고 OPC에서 만약에 P10을 날리면은 올리고 넘버가 확 증가합니다. 사실 이 페이퍼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갖고 이 스토리를 만약에 ALS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올리고가 더 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본 데이터는 놀랍게도 마우스 서바이벌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스터디의 캐비엇도 있는 게 PDGF 알파 리셉터 크리에를 썼기 때문에 OPC만 히트된 게 아니라 PDGF 알파 리셉터에 발현하는 다른 페리페럴 티슈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이라면은 만약 올리고사이 서바이벌을 만약에 인핸스 한다면은 일단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마우스에 베네피셜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알츠하이머 마우스에서 올리고가 더 만들어진 거는 최소한 브레인에서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최소한 뭔가 베네피셜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 거기까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알고 있던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를 가지고 2년짜리 G의 컨트롤 마우스와 FPP 마우스를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조금 슬로우하게 보면은 지금 역시 이거는 호리존탈 코로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벨럼부터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제 엔티리어로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뭐가 좀 다른 게 좀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 마우스 콜텍스가 좀 보이고요. 저 레졸루션 별로 안 좋지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 브레인스템 쪽은 클리어링이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뿌였습니다. 근데 주로 아밀로이드 플래그는 콜텍스에 생기기 때문에 콜텍스만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플래그라고 생각되는 주변에 MOBP positive oligodendrocyte brightness가 일단 늘어나 있거나 넘버가 늘어나 있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저희 결과와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이제 한 컷만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패치니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패치니스는 마이엘린 스테닝 하면은 없어지는 것만 보이지만 올리고를 보면은 새로 생기거나 주변에 굉장히 스트롱한 리액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좀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셀 넘버를 봤기 때문에 몰레큘을 좀 보자. 몰레큘을 보고서 어떤 몰레큘러 체인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준 익스프레 프로파일링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기 독립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요즘 여러분들이 하시는 싱글셀 RNA-seq을 감히 할 생각도 못하고 지금에서야 조금 이제 그랜트가 나와서 이제 했습니다만 한동안 싱글셀 RNA-seq을 엄두를 못 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손이 좀 있어서 저희 소위 말해서 백트랩이라고 하죠. 이제 라이보솜을 트랜스리버로 만든 라이보솜을 만들어서 셀 타입 스페시픽 라이보솜을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하죠. 그때 이제 mRNA가 같이 풀다운 되기 때문에 그 mRNA를 바이오케미컬리 아이솔레이션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RNA-seq을 하면은 이제 셀 타입 스페시픽 볼크 RNA-seq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테크닉으로 라이보텍 마우스를 쓰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트랩을 더 좋아하는 게 라이보텍은 크릴 라인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크릴 라인을 잘 쓰지 않으면 타겟 셀 파퓰레이션을 굉장히 non-specific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뉴런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글리아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리아 셀을 타겟을 할 때는 웬만하면 굉장히 크리 이하를 쓰면 모를까 스트레이트 크리를 쓰지 않는 걸 권하기도 하고 하지만 백트랩은 그 당시에
그 스페시픽한 프로모로의 그 인듀스된 라이보소멀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훨씬 스페시픽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스터디 디자인은 1개월, 9개월, 18개월짜리 가지고 준 프로파일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보시겠지만 많은 균들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고요. 그러니까 in parallel 그냥 홀 브레인을 가서 RNA-seq을 하면은 그런 스페시픽한 체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매너로 significant한 체인지한 균들을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전체 500여 개의 균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고요. 한 350개 균이 이제 업 레귤레이션 되나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데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싱글셀 RNA-seq을 하면은 이게 그 시퀀싱 그 throughput 그 read depth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서 아마 제가 봤던 것에 많은 경우를 놓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데이터가 그래도 옛날 테크닉이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네.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제가 리포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의미 있는 것 중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진 온톨로지를 볼 수 있는데 진 온톨로지는 뭐 너무 아디어스해요. 마이엘린 레벨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엘린 신테시스 하는 리피드 패스웨이, 리피드 바이오신테틱 패스웨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콜레스테롤 바이오신테틱 패스웨이 그냥 셧다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1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그 외에도 많은 게 체인지 하지만 저는 관심 있는 게 이렇게 업 레귤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패스웨이하고 그 올리고 스페시픽 보로카이네식하고 올셀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패스웨이를 디텍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셀 타입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하는데 이게 역시 이게 제가 이제 리소스 페이퍼로 그냥 퍼블리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형님 준하 잡아서 펑셔널 스터디 하다가 굉장히 된통 당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스터디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고른 쥐는 남들이 다 게스하는 그 쥐 말고 좀 모르는 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인터루킨 33였습니다. 이거는 에이지 디펜던트한 인크레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서 이 쥐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이 쥐는 펑셔닝 스터디가 잘 안 돼서 뭐 이뮨 펑션은 됐지만은 쥐는 하나밖에 딱 안 잡혀가지고 그냥 쥐 하나이기 때문에 쥐는 온톨로지에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스터디를 할까 그랬는데 마치 어느 해 그 SFN 미팅 했더니 프리 안티바디가 그 서머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티바디가 있으면 좋지. 그래서 어머 공짜 안티바디가 IL-3가 있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스터디를 했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 month에 IL-3 올리고렌도사이트를 트랜시닉으로 레이블하고 IL-3로 보면은 하나도 오버랩이 안 돼요. 콜텍스에서 알고 봤더니 얘들은 다 에스트로사이트입니다. 하지만 6개월, 18개월 보면은 그 올리고렌도사이트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이 확 늘어나죠. 이걸 좀 퀀티파이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코퍼스 캘로즘입니다. 코퍼스 캘로즘에는 에스트로사이트도 만들지 않습니다. 영리지에. 하지만 6개월, 18개월 되면은 올리고 숫자도 늘어나지만 올리고가 IL-33를 만들기 시작한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L-33 is the major 그 age dependent 게임 체인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스터디하기 위해서 이제 펑셔널 스터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그 에이지고요. 비슷한 요거를 이제 하나 더 보죠. 그런데 에스트로사이트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올리고만 숫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 IL-33를 만드는데 에이지만 가면 갈수록 에스트로글리얼 컨트리뷰션은 디클라이닝 합니다. 저희가 이제 히스톨로지를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블롯을 하는 게 마침 그 IL-33 플럭스드 마우스가 어베일러블 했습니다. 빨리 구해서 올리고 스페시픽한 크리라인과 제가 이제 머크리를 썼습니다만 와서 이제 웨스턴 블롯 했더니 역시 P15의 경우에는 컨트롤과 컨디셔널 너가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올리고는 이때 IL-33를 만들지 않죠. 에스트로사이트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12개월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컨트롤에서 만들어진 양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그것을 올리고에서만 알렸을 때 75%가 줄어드는 걸 보여서 진짜로 에이즈드 브레이드에서는 이제 올리고가 이제 이 팩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IL-33의 프로듀서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그래서 펑셔널 스터디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퀘션은 aged oligodendrocyte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사실 요 IL-33 가지고 스터디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가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그때까지는 몰랐다가 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에요. 에스트로사이트 피저를 이제 IL-33를 하는 그룹인데 이 친구가 마침 어, 에스트로사이트 IL-33를 스터디하는 그룹이 사실 사이언스에서 퍼블리했어요. 안나 몰로브스키 그룹에서 우리가 올리고를 볼 때 이 그룹에서 벌써 에스트로사이트도 보고 히포캠퍼스도 보고 IL-33가 시크레션 돼서 마이크로글리아의 펑셔닝을 컨트롤해서 한다는 스터디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콩 그룹에서는 IL-33를 그냥 주사를 놨어요. 복강 주사를 놨더니 알츠하이머 마우스에서 IL-33를 주사했더니 아밀로이드 플라그이 빨리 없어진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부랴부랴 IL-3 너크아웃 마우스를 이제 알츠하이머 마우스하고 교배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럼 IL-33 너크아웃 마우스의 피노타입이 있냐 그러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노멀 에이징에서는 피노타입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에이지드 마우스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APPPS1 마우스 똑같은 마우스를 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 어, 그랬더니 너크아웃 마우스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터루킨 33를 올리고에서만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 플렉 레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1년 된 쥐인데 메일과 피메일에서 차이가 되고 이 데이터는 저랑 김종수 교수님,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김종수 교수님하고 콜라보해가지고 그 방에 있는 포닥이 저한테 했어요. 저희가 그 전에 엘라이저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MSD가 더 정확하고 더 센시티브하고 해서 제가 같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리그러스하게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이제 제가 지노타이핑을 다 블라인드로 보냈더니 넘버를 보내갖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놀랍게 차이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리글 엔도사인 몰레큘을 날렸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의 레벨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리글 엔도사이트이 하나의 그냥 마이엘린을 형성하는 셀로서의 그 희생자로서 그러니까 빅팀이죠. 그냥 머물러 있는 셀로서 빅팀으로서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이고 싶은 거는 molecular source로서 그래서 뭔가 amyloid beta plaque accumulation에 regulation 하는 플레이어로서 보이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톨로지로 봤더니 마찬가지로 이번엔 저희가 히스톨로지 봤기 때문에 부위별로 콜텍스, 히포캠퍼스는 말할 것도 없고 메일의 경우에는 코퍼스 칼로즘에서도 에이베라 플라그 레벨이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멜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못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바이오케미컬 어널리시스에서는 피멜이 차이가 더 큰데 저희가 히스톨로지를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머추한 플라그만 보여서 그런지 저희가 차이는 메일에서 더 크게 봤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비헤비어 스터디와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포테시스가 뭘까? 올리고가 IL-33를 만들었는데 이 IL-33 리셉터는 올리고가 만들지 않거든요. 거의 99.9% 마이크로글리아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고가 마이크로글리아에 뭔가 역할을 한다고 보여주는 그런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마이크로글리아 피노타이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것 중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거는 이제 그 피노타이핑 전에 또 다른 그 abnormality인 그 dystrophic neuritis라고 해가지고 그냥 LAMP 안티바디로 스테이닝 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그 차이가 잡혀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경우 이 IL-3 너크아웃 마우스가 그 APPPS1과 결합했을 때 LAMP1 포지티브한 디스트로픽 뉴라이트를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마이크로글리아 피노타이핑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첫째, migration to the Aβ 마이크로글리아 이렇게 가죠. 제가 그 콜로컬라이션과 마이그레이션과 그 디스턴스를 다 조사해봤지만 저희로서는 차이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것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phagocyte analysis를 또 해야 되겠죠. 마이크로글리아 서바이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하고 이제 플라크하고 오버래핑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phagocytosis analysis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컨트롤을 찍어서 IML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마이크로글리아가 실제로 그 히스톨로지 안에서 많이 그 페고사이토시스 하는가를 봤는데 현재까지는 되게 크루드한 단계고 숫자도 적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는 차이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낸시과 그 홍콩 그룹은 마이크로글리아 페고사이토시스가 IL-33가 없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보이지 않고 저희가 지금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이크로글리아를 이제 소링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소위 아밀로이드 베타 플래그를 MEXO4라고 잘 알려져 있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페네트레이션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래그의 다이입니다. 그래서 UV 레인지에 있는 게 다이를 주사하고 마이크로글리아를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프랙션의 마이크로글리아가 A베라를 이렇게 먹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스터디를 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지금 진행하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큰 차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뭐 또 여러 이거 다른 페노타입인데 이걸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로지 보인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플라메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플라메이즘의 스캐폴드 몰레큘이 이제 ASC1 혹은 AS1 스펙이라고 하는 건데 걔가 인플라메이즘을 여기 다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글리아의 인플라메이터리 피노타입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레귤레이션하는 그런 몰레큘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레벨이 마이크로글리아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IL-33가 제거됐을 때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의 그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피노타입이 바뀌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데 그 AS 스펙이 마이크로글리아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마이크로글리아가 전반적으로 프로 인플라메이터리한 피노타입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그 프로 IL-1 베타 같은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같은 프로세싱이 더 잘 일어나서 더 빨리 더 많은 그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이제 그런 하이포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싱글셀 RNA-seq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종수 교수님한테 이제 저희 데이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보이면은 좀 더 완벽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 뒤에 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제 얘기를 어느 정도에서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다른 스토리는 이거는 이제 에이징 디펜던트한 균이에요. IL-33.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디지즈 컨디션에서 또 백트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짧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APPS1 마우스에 백트랩을 하고 7개월, 14개월 보는데 7개월째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김정희 교수님한테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너무 재밌는 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글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채널, 아이언 트랜스포터한 몰레큘들이 굉장히 많이 업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균들만 지금 뽑았습니다. 근데 그런 균들의 체인지는 사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노멀 에이징에도 일어납니다. 그 체인지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거의 9개월이나 18개월째에 쫙 올려놨는데 너무 아비어스하게 APPS1을 보면은 7개월째에도 이미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먼한 컨셉 중에 하나가 facilitated aging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개월째는 얼리그랜도사이즈 죽지도 않고 그런데 일단 에이징 피노타입을 띠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에이징 피처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레큐 33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7개월에서 이거는 또 특별하게 근데 14개월짜리 보면은 물론 더 많은 지금 그 DEG가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업 레귤레이션 된 것만 보여주는데 전혀 다른 그 set of gene들이 체인지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진 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똑같이 mRNA 뽑아가지고 백트랩으로 뽑아서 그때 당시는 이제 싱글셀 RNA-seq를 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qPCR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원리그를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보면 이제 오토파지진 AT7 제가 이제 강조한 이제 스탯3가 떴어요. 스탯3는 캔서 하시는 분이나 인저리 하시는 분들은 잘 알다시피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었죠. 그래서 저희가 본 바에 하면은 항상 알츠하이머 마우스에서 올리브에서 스탯3가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뜬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스탯3가 안티바디가 있냐? 스탯3는 액티베이션 되려면 또 이게 프로테인만 보면 안 되고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가설을 세우기는 트랜슬레이션 레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그널링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포스포스tat 3 레벨을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죄송한데 그 전에 이제 준 온톨로지를 봤는데 뭐 여기 이런 걸로 한 보고서는 잘 안 잡혀요. 스탯 3 같은 거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그 14month에 마이엘린 쉬프트가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리피드 바이오신스 프로세스가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엘린 쉬프트가 증가한다는 거는 MBP는 아니고 다른 마이엘린에 관련된 리피드 주임들이 증가하는 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룹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올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것과 일치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스탯3로 가서 저희가 히스톨로지를 보니까 스탯3가 진짜 올리고에서 뜨더라고요. 많은 경우 에스트로사이트도 스탯3를 발현하고요. 액티베이션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상당한 퍼센티지, 한 20% 정도의 경우에는 스탯3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액티베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렉 주변에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가 지금 계속 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있죠. 항상 ALS 스터디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ALS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봤더니 ALS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ALS에서는 스탯3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리고에서 되고요. 이제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그 excitatory 그 인저리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암파를 좀 무식하게 소량 집어넣어서 그 굉장히 인플라메이터리한 시그널을 만들어내면은 스탯3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고요. 많은 경우 한 30%의 경우는 얼리고에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꼭 알츠하이머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굉장한 시비어한 CNS 인저리에서 얼리고가 굉장히 리액티브한 피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점입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일들은 이 스탯3의 발현 메커니즘 보기 위한 제 트랙의 연구인데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 업스트림 시그널이 뭘까? 그래서 이제 먼저 관심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패스를 두고 스탯3가 액티베이션 될까 올리고에서 그걸 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공교롭게 저희가 인터루킨 33 패밀리에 그 리셉터가 한 6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시그널 트랜스듀스라고 하는 GP130 라고 하는 걸 관통하고 있죠. 이게 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즈를 갈 수도 있고 혹은 GPCR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뭐 인터루킨 리셉터를 갈 수도 있고 혹은 TLR 리셉터를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의심해서 이제 요거를 GP130 너크아웃 마우스가 있었어요. 컨디셔널 너크아웃 마우스가 있어서 사실 날렸더니 이제 먼저 ALS를 확인했죠. ALS 봤더니 진짜 ALS GP130 containing receptor가 이 시그널 미디어 타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P-STAT3 시그널링이 이 너크아웃 마우스를 하면은 스탯3 시그널링이 없어져요. 드라마틱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리고는 센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라메이터리 시그널링을 센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GP130는 이제 커먼 시그널 트랜스듀서고 어떤 리셉터인지를 이제 제가 밝히는 게 좀 일이겠죠. 그래서 의심 가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셉터에 여러 가지 패밀리 멤버가 있는데 올리고 스페시픽한 준 익스프레션 레벨이 제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탑 2만 테스트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는 이게 의미가 뭘까? 그래서 ALS 마우스를 먼저 테스트했으니까 ALS 마우스 봤더니 넉아웃을 하니까 얘는 서바이벌이 형편없이 안 좋아져요. 역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스탯3 시그널링은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텍티브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직접 보는 것 단계입니다. 이제 가장 프리미엄한 것이 ALS에서 이 균을 알렸을 때 올리고 그 마우스의 서바이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만 그냥 스킵하고 그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고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oligodendrocyte, of course, it insulates, it insheath axon, important. 있지만 에이징에서 그냥 그 역할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에이징 변화에서 oligodendrocyte is not just sitting there. 그러니까 저희 보는 경우에는 oligodendrocyte, it's a player. 여기서 이제 인터루킨 33가 그 얘인데 에이징이 가면서 얘가 IL-33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고 얘는 아마도 나중에 브레인이 어떤 디지즈 컨텍스트에서 마이크로글리아
펑셔널리티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올리고랜도사이트는 그냥 죽는 셀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다시 새로 형성이 돼서 독특한 셀룰러 인바이러먼트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리빌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환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연구를 앞으로도 더 하고 싶어요.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제 몰레큘들을 많이 디파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올리고랜도사이트는 가만히 구경뿐이 아니라 리스폰더입니다. 리액티브하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는 에스트로사이트나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모폴로지나 다른 셀들의 리액션 보기 때문에 못 봤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진 프로파일링 하니까 여긴 지금 제가 지금 스탯3만 보였는데 또 다른 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펑셔널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랜도사이트는 굉장히 리액티브 할 수 있고 대신 모폴로지는 저희가 변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몰레큘러 레벨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리액트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되게 중요하죠. 그것이 그 자신의 서바이벌이나 모폴로지컬 체인지나 혹은 다른 셀에 어떤 시그널링을 스프레드 하는지는 아직은 연구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을 제가 설명해서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은 뭐 받겠습니다.